구수라 평균 89라고? 자, 노트 펴고 멋있는 새끼. 이론 좀 필기를 하면서 이해도 하면서 신기하네. 막 동시에 다 합시다. 자, 들으면서 이해도 하면서 막 적기도 하면서 다 하지. 뭔 말라? 허율이만 하나구만. 자, 노트 펴요. 원 하나 그려보지. 자, 만약에 자 전부 다 들으면서 적기도 하고 해요. 만약에 요런 삼각형에서 sin A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다 그래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요 변의 길이가 A, 보통 변은 소문자로 그거랑 마주보는 각을 대문자로 적습니다. 각 라지 A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을 small a, 요게 small b, 요게 small c.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변의 길이하고 그냥 요 외저 번반지름 밖에 모른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sin a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중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중학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인이라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러면 무슨 뭐 직각 삼각형이 있고 빗변이 있고 높이가 있고 있어야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중학교 때 또 배운 게 근데 있거든. 뭐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는 거를 좀 활용을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각 A를 손으로 잡아. 각 A를 손으로 잡고 둘레를 따라 쭉 당겨보자고. 당겨서 어디로 갖다 놓건 간에 어차피 그 각의 크기는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쭉 당겨갖고 그 각 A를 손으로 잡아서 여기에 오게 만들어보지. 어차피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다는 건 우리가 알아. 따라서 sin A를 구하라 그럴 때 요 각에 대한 sin 값을 구하건 요 각에 대한 sin 값을 구하건 뭐 당연히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땡겨갖고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게, 즉 뭐야? 요것 자체가 원의 지름이 되게 만들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러면 또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직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중3 때처럼 이제 뭘 할 수 있어? 사인의 정의를 쓸 수 있죠. 빗변분의 높이. 따라서 sin A가 뭐냐라고 했을 때 2R분의 small a가 되는 것이다. 방금 말한 게 사인 법칙입니다. 벌써 증명까지 다 한 거예요. 왜 나왔는지 그냥 초등학생도 이해되죠. 그렇죠? 그냥 땡겨갖고 사인 정의 썼더만 뭐가 나왔어? 사인 법칙이 나왔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사인 법칙이건 코사인 법칙이건 삼각형 넓이 공식, 사각형 넓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다 얘기할 거거든. 다 얘기할 건데 그 왜 나왔는지 증명하는 과정이 싹 다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 단어는 이론적으로 모든 문제 중학생도 다 풀 수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면 좋아. 그냥 난 지금부터 중학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풀면 오히려 더 잘 풀린다는 소리예요. 뭔 말 알이죠? 오케이. 그러면 굳이 다른 놈은 땡겨갖고 똑같은 짓을 안 해도 똑같은 짓을 안 해도 해보면은 이제 얘가 바로 되겠다는 건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방금 말한 게 사인 법칙입니다. ER이랑 sin A랑 위치 바꿀 수 있죠? ER sin B 자리 바꿀 수 있죠? 전부 다 자리 바꿔서 좀 일관성 있게 적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사인 법칙 공식이 나오게 되었다. 오케이. 따라서 요 사인 법칙이 의미하는 걸 말로 일단 외울 때는 뭔가 한글로 외우는 게 좋거든.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은 다 같다.
뭘로 같아? 외접원 지름하고 같다.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사인 법칙은 세상의 모든 삼각형은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은 다 같다. 뭘로 같다고? 외접원 지름하고. 벌써 다 외웠죠? 이거는 고3 끝날 때까지 외워야 됩니다. 따라서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고 의미하는 바도 외워야 됩니다. 의미하는 바가 뭔데요? 우리가 세 분수가 같다라고 돼 있는 게 뭔 소리일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하고 4분의 2하고 뭐 16분의 8하고 전부 다 같은 분수잖아. 예를 들어 그 분수 3개가 지금 같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분모의 비랑 분자의 비랑 똑같겠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있다 그래봐. 그러면 분자도 1대2 대 3, 분모도 1대2 대 3이잖아. 그쵸? 따라서 사인 법칙이 의미하는 건 말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사인 값의 비와 변의 비가 같다. 사인 법칙 총 3가지 기억해야 되겠어. 처음에 왜 나왔는지 그것 자체가 증명이죠. 두 번째는 말로 어떻게 외우는지. 말로는 어떻게 외운다? 사인분의 변의 길이는 다 같다. 외접은 지름이랑 같다.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사인의 비랑 대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오케이. 사인 법칙 끝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코사인 법칙 한번 얘기해 볼까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옛날에는 뭐 1법칙, 2법칙 얘기를 했는데 1법칙은 그냥 사람이면 이해되는 거라 말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코사인 법칙이라 그러면 2법칙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2법칙을 한번 뭐 증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삼각형 대충 그리고 마주보는 변은 소문자로 한번 적어봅시다. 오케이. 수선 하나 그어볼까? 수선 하나 그어봅시다. 요게 라지 A라는 각이에요. 요게 라지 A라는 각이고 밑변이 스몰 b가 있어요. 그러면 밑변, 높이 전부 다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네. 우리 이미 아는 거죠? 얘는 뭐야? b sin A가 되는 것이고 얘는 뭐가 된다? b 코사인 A가 되는 것이다. 문제 없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C에다가 얘를 빼서 C 빼기 B 코사인 A가 된다. 뭐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네요.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볼까요? 피타 쓰면 어떻게 돼요? B변 제곱은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요거 전개하면 B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지? B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는 거 얘 B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생략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벌써 증명 끝. 증명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생한테 증명해라 그러면 못할 것 같나? 할 것 같죠, 그쵸? 옆에 수학하다 학원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코사인 법칙 증명했다. 코사인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두 변이랑 끼인각. 두 변이랑 끼인각을 알면 마주보는 변을 구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고? 두 변하고 끼인각 알면 우변은 전부 두 변이랑 그 놈의 끼인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면 마주보는 변을 알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삼각형 전부 다. 오케이. 코사인 법칙은 공식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사실상 둘이 똑같은 식이거든. 왜냐? 얘 이항, 얘 이항. 양변 2BC로 나눠보자. 다시 뭐라고? 이항 해서 양변 2BC로 그냥 나눠봅시다. 그러면 그냥 이런 식이 나오네요. 어떤 식이라는 거는 이항만 했다 그래서 무슨 다른 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식이라고 둘이. 근데 쓰는 상황, 이 식은 언제 쓰고 이 식은 언제 쓰는지 말로 어떻게 외우고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좀 달라지거든. 오케이? 각은 대문자고 소는 변은 소문자입니다. 얘는 전부 다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세상의 모든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를 알면은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 알면 여기다 잡아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무조건 어떤 각이고 코사인 값이 나온다. 는 걸 의미하겠네요. 위의 식은 사실상 똑같은 식인데 뭘 의미한다?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어떤 문제는 나 지금 두 변이랑 끼인각을 안 해? 근데 마주보는 변을 구하고 싶네? 그러면 이걸 써야지.
어떤 문제는 나 세변을 다 아는데 지금 무슨 값 구하고 싶네? 그러면 이걸 써야지. 뭐 이렇게 의미하는 바를 기억하면 되겠다. 놀랍게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벌써 다 배웠습니다. 요게 다예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삼각형 넓이. 삼각형을 뭐 하나 그려볼까요? 뭐 아까랑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 A, B, C가 있고 여가 A, B, C가 있고 오케이? 이 삼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삼각형 넓이 공식이 5개입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5개인데 그 5개는 다 얘기해볼까?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 넓이 공식입니다. 정말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로 요거 넓이 한번 구해보자고. 밑변이 C라 그래봐. 높이가 어디 있어요? 높이 그냥 끄우면 되잖아. 그렇죠? 아까 이 끄은 높이 B sin A라고 표현했잖아. 오케이? 따라서 초등학교 때 공식 바로 나왔네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뭔데요? 2BC sin A가 된다. 요게 첫 번째 삼각형 넓이 공식입니다. 오늘 말할 것 중에 첫 번째 공식은 사실상 뭐라고? 사실상 초등학교 공식이네요.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두 변이랑 끼인각이 라지 A죠? 두 변이랑 끼인각을 할 때 두 변이 AB고 끼인각이 세타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많이 들어봤죠 이거? 이거 사실상 이유가 뭐라고? 그냥 초등학교 때 공식.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부터 계속 한번 변형을 해나가 봅시다. 사인 A 어디 있어? 사인 A 여기 있네. 그렇죠? 그럼 G자리에 넣으면 되잖아. G자리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ABC. 오케이? 이것도 삼각형 넓이 공식입니다. 무슨 공식이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쓰는지를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뭐니까 지금은 이 공식을 쓰는 게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생각하면서 해야겠어. 얘는 당연히 뭐겠어? 그냥 쇄변이랑 외접원 반지름 할 때 무슨 각이건 몰라도 된다고. 무슨 각이건 몰라도 그냥 높이건 뭐건 몰라도 된다고. 그냥 쇄변이랑 외접원 반지름 알면 여기 넣으면 넓이다 는 겁니다. 쉽죠? 오케이? 그 다음 공식은 뭐냐면 여기에서 A는 ER small a, 여기에서 A는 ER small a, 여기서 B는 ER small b, 여기서 C는 ER sin C. 말을 잘못했네.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 여기서 A는 ER sin A, B는 ER sin B, C는 ER sin C로 표현되잖아. 그거를 여기 ABC에 싹 다 잡아 넣으면 또 무슨 라지 ABC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상 요 식이랑 똑같은 거라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뭐 어디 문제집 보면 공식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뭐라고? 여기서 A 대신에 ER sin A, B 대신에 ER sin B 잡아 넣잖아.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 자체가 뭔가 사인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공식인데 사실상 똑같은 식이라 이것만 알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넓이 공식 얘기해볼까? 요 삼각형이 요것도 근데 사실 중학교 때 한 겁니다. 요 똑같은 삼각형이 4접원이 있는데 4접원 반지름이 R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4접원 반지름으로도 뭔가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솔직히 바로 눈치채지죠. 요거 보면은 수학하다 학원에서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위를 갖고 와서 자르고 싶죠. 그렇죠? 증명 끝났네요. 세 삼각형이 전부 다 높이는 똑같이 R이 될 거고 밑변이 ABC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은 뭐가 된다? 그냥 세 삼각형 넓이의 합이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언제 쓰는 거다? 세 변의 길이랑 4접원 반지름을 할 때. 뭘 아냐에 따라서 두 변 끼인각 알면, 세 변 외접원 반지름 알면, 세 변 내접원 반지름 알면 쓴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뭐 끝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그럼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 A를 구해놨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사인 A가 뭐냐? 그럼 어떻게 해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를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사인 A가 뭐냐? 그러면은 루트 1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사인 A가 되겠네요. 뭐 그냥 당연한 소리. 사인 A 어디 있어? 사인 A 여기 있잖아. 그럼 G자리에 넣어볼까요?
근데 이거는 너무 오래 걸려서 증명은 안 할 겁니다. 집에서 심심하면은 이거 지자리에 넣고 BC 제곱해가지고 루트 안에 넣은 다음에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거든. 그 다음에 줄 하잖아? 하면은 헤론의 공식이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 얘 잡아 넣어봐. 잡아 넣으면 근데 여튼간에 확실한 건 뭔데? 확실한 거는 사인 A 자리에 얘를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여튼 확실한 거는 이 극혐인 식이 극혐이긴 하지만 뭔가 눈치가 채지는 게 있지. 무슨 눈치가 채져? 다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세변의 길이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오케이?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삼각형 은 세변의 길이만 알면 여기다가 세변의 길이 잡아놓으면 그게 넓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래 적으면 너무 극혐이라 얘를 좀 이쁘게 만들 수 있거든. 이쁘게 한번 집에서 심심하면 해봐요. 한 6줄 정도만 적으면 돼요. 제곱해서 넣고 막 줄줄줄줄 막 인수분해하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외웠던 헤론의 공식이 나온다. 여기에서 small s라는 건 세변의 평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 공식 4개를 얘기했는데 그 4개가 사실상 똑같은 삼각형. 이 4개가 사실상 똑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네요. 문제 없죠? 오케이, 사각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사각형 넓이에 대해서 얘기해보지. 사각형 넓이는 뭐 여러가지 공식이 있는데 평행 사변형 넓이라는 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평행 사변형 넓이는 왜 할 말이 없냐면 우리가 어차피 두 변이랑 끼인각할 때 삼각형 넓이 공식 아까 전에 2분의 1 AB sin 세타 이미 얘기했잖아. 그러면 평행 사변형은 어차피 뭐겠어? 똑같은 삼각형 2개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사각형 평행 사변형인데 두 변이랑 끼인각할 때 넓이 공식은 뭐다? 딱히 할 말이 없다. 뭐 당연한 소리다. 당연한 소리. 그러면은 평행 사변형이 아니고 지 멋대로 생긴 평행 사변형이 아니고 뭐 지 멋대로 생긴 일반적인 사각형 뭐 지 멋대로 그려볼까? 뭐 일반적인 사각형 넓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단 정말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4변 길이만 할 때 공식이 있긴 한데 그거는 너무 극혐이라 사실상 안 해오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길이는 알고 끼인각은 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요 사각형 넓이는 그냥 2분의 1 AB sin 세타가 된다. 이유가 뭘까요? 요 넓이 왜 이걸까? 왜 이거냐면 요 A라는 길이를 왼쪽으로 이동시켜 봅시다.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봅시다. 요 B라는 놈도 밑으로 이동시켜 보자. 위로 이동시켜 보자. 이동만 시켰잖아. 평행 이동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평행하겠죠. 평행 이동만 시켰잖아. 그러니까 평행하겠죠. 평행 이동 시켰으니까 둘이 이루는 각은 같겠죠. 오케이, 증명 끝났죠.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평행 사변형 넓이는 아까랑 똑같이 AB sin 세타가 되겠고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놈은 어떻게 되겠어? 평행 이동을 시켰으니까 업각 같고 이거 둘이 합동이고 ASA 합동이고 전부 다 ASA 합동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이거의 절반이구나 맞는 걸 알아내네요. 그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넓이 공식 하나 더 얘기해 볼까? 잠이 오죠, 그렇죠? 적어야 돼. 다 적으면서 들으면서 이해도 하면서 세 가지를 동시에. 오케이? 그러면 내접 사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대충 내변의 길이를 안다고 한번 해보지. 오케이, 요 사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이 사각형 넓이 구해라. 우리가 어떤 공식도 모른다고 해보자. 우리가 어떤 공식도 모르는데 지금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사람이면 제일 처음에 뭐랄까? 사람이면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은 당연히 삼각형 2개로 쪼개서 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거. 내접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내접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라 그러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그러면 2분의 1 AB sin 세타 공식을 쓸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요 공식 요 넓이는 뭔데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런데 어차피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같잖아. 그쵸? 따라서 요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CD 또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요 사각형의 넓이를 정말로 아까 헤론의 공식처럼 네 변의 길이 ABCD로만 표현하고 싶은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최종 목표는 딱 하나지. 요 사인 세타만 ABCD로 나타내면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뭐 대충 여기를 막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X라고 하면 밑에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네요. X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할 말이 많다. 위에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네요. 똑같이 X제곱은 C제곱 플러스 D제곱. 그 다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겠네. 각변환 공식은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 2CD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두식 한번 빼볼까요? 두식 빼면 어떻게 되죠? 두식을 빼고 이항하면 2AB 플러스 2CD 코사인 세타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따라서 뭐야?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여튼간에 뭐가 된다? 완벽히 ABCD로만 이루어진 식으로 나오네요. 그쵸? 그럼 아까랑 똑같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을 는 1이라는 걸 활용하면 사인이라는 것도 1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으로 표현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사인이 ABCD로 표현됐으니 얘를 여기에 잡아 넣으면 그 브라마 굽타 공식이 나옵니다. 저거는 한 10줄 적어야 돼요. 졸라 길어요. 여튼 집에서 잠 안 올 때 심심하면 한번 해봐요. 증명하면 내가 상을 줄 수도 있죠. 상이 뭐 상금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냥 선생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뽀뽀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좋아. 여튼 확실한 건 뭐야? 여튼 확실한 건 요 사각형의 넓이도 네 변의 길이로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 프린트해준 그 사각형 넓이 공식이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건 내접 사각형에서만 쓸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삼각형은 원에 내접합니다. 근데 사각형은 원에 내접 안 하는 놈도 있어요. 내접 사각형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D가 0이면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서 D가 0이면 얘가 점점 줄어든다 그래봐. 얘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삼각형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당연히 헤론 공식이 되는 겁니다. 외우기 쉽죠? 브라마 굽타 공식은 졸라 많이 쓰입니다. 정말로. 그냥 딸깍딸깍 해서 그냥 개꽁딱으로 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프린트로 준 거는 증명 안 합니다. 프린트로 준 거는 대부분은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데 왜 줬을까요? 당연히 딸깍으로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심지어 학교 시험에도 이걸 갖고 딸깍으로 되는 경우 작년까지도 꽤 있었어요. 다 외워요. 다. 뭐 특히나 중요도 빈출 정도로 따지면은 박력-우산 공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증명 안 한다. 그냥 거의 다 닮은비로 증명되거든. 톨레미도 이거 닮음으로 증명돼. 심심하면 증명하면 해봐. 한 3줄이면 증명 끝나. 박력, 우산, 메넬라우스, 톨레미 전부 다 닮은비로 증명됩니다. 체바는 넓이비로 증명돼. 증명 한번 해봐. 집에서. 박력, 우산, 메넬라우스, 톨레미는 뭐라고? 전부 삼각형 닮은 비로 한 2-3줄 내로 증명 끝나. 체바는 넓이비. 삼각형 쪼개 놓은 넓이비로 증명이 됩니다. 멘션 이거는 잘 안 나와. 이거 왜 넣었냐면 잘 안 나오는데 진짜 고3 모고에 4년 전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냥 딱 한 번 고3 모고에 나왔으니까 넣은 건데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조만간 모고 기출할 때 요거 갖고 하는 거 한 번만 해볼 거고 스튜어트야 그냥 외우면 되고. 자 그러면 오늘 교재하기 전에 목표가 뭐냐면 제일 밑에 신주원 공식 구라가 아니고 방금 얘기한 것만으로 증명되거든. 자 지금부터 5분 너희가 이 신주원 공식 증명해봐요. 5분 고고. 자 요건 뭐 쓸데없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굳이 적어놨겠냐. 잘 나옵니다. 개잘은 아니고 뭐라 그럴까 usually 적당하게 나온다. 오케이. 근데 서술형으로도 내학교도 있고 그래. 조만간 알파베타 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증명할 줄 알면 되잖아. 객관식이면 딸깍 하면 끝나고. 뭐 서술도 해볼까? 뭐 미지수를 좀 잡아보자. 그냥 요 AB라고 놓고 요 같은 거 뭐 TT라고 놓고 코사인 법칙 써볼까? 요걸 알파라 그러면 마주보는 각은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거고 아까 브라마 구타 증명하듯이 비슷하게 코사인 법칙 2번 하면 되겠네. 그렇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이 식이 나오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두식 빼서 이항해봐요. 두식 빼서 이항하니까 여기까지 나오고 다시 이항해봐. 다시 이항하면은 얘가 뭔지가 바로 이렇게 나와버린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 지자리에 넣어. 얘가 뭔지를 지자리에 넣어봐봐. 그럼 여기까지 되고 우리는 알아내버렸다. x제곱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거꾸로 얘도 x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요 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고 싶어? 밑에 삼각형, 위에 삼각형 나눠서 구하고 싶네요. 위에 삼각형 넓이 2분의 1 TT 사인 세타 밑에 삼각형 넓이 2분의 1 AB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어차피 사인 세타랑 같겠네요. 증명 끝. 따라서 뭐야? 공통인수로 묶었을 때 너무 노골적으로 얘가 나와. 좀 개사기죠. 그쵸? 얘는 x제곱이니까 결국 오케이? 사인 값이랑 저 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가 나온다. 쉽다. 오늘 이론 다 배웠네요. 바로 143페이지. 자, 첫 번째 문제는 못한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할 일이 없으니 말합니다. 항상 움직이는 문제. 항상 뭔가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문제는 미적원 할 때도 기억하면 돼요. 현재 그림이 출발 후 t초 후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미적 원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놈이 움직이는 거. 무조건 어떻게 해라?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지금 그림이 t초 후 그림이다. 그림이 없으면 내가 t초 후의 그림을 그려서 하면 됩니다. 왜요? 그러면 모든 성분의 길이가 t에 대한 식으로 다 나오니까. 그렇죠? 속도가 1인데 t초 움직였으면 t. 속도가 2인데 t초 움직였으면 2t. 자, 요 삼각형 모든 성분 길이 다 나왔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평행하게 될 때, 얘들 둘이가 평행하게 될 때에 그때 t값이 궁금하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쵸? 오케이? 평행하면 당연히 뭐야? 둘이 닮음이라는 거니까 닮음 비가 성립하겠죠. 얘한테 3분의 4 곱하면 얘가 되니까 얘한테도 3분의 4 곱하면 얘가 돼야겠네요. 오케이? 문제 끝. 거기서 t가 나오고 BQ 삼각형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뭔지 구하세요 라는 노골적으로 코사인 법칙 쓰는 문제가 됐네요. 코사인 법칙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아까 코사인 법칙 증명 어떻게 했어? 그냥 피타고라스로 했잖아. 중3한테 요거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데? 그냥 요거 끄어서 이 길이 구하고 다시 피타고라스로 다시 하면 그것 자체가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 오케이? 여튼 요거 구하면 된다. (522번) 뭐 맞췄으면 된 것 같네요. 앞에는 좀 쉬워요. 좀 힘들게 했으면 봐봐. 또 개딸깍으로 되거든. 기하에서 공간도형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관심 있는 평면만 딱 떼가지고 걔만 생각해서 합니다. 왜? 공간은 항상 짜증나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삼각형이 뭐냐라 그랬을 때 이거는 누구나 수긍을 해. 요 파란 삼각형. 이 파란 삼각형이 관심이 있죠. 이유가 뭐죠? 내가 구하고 싶은 각이 포함된 평면도형. 이 관심이 있는 놈이거든.
그렇죠? 여기 세타일 때 이 삼각형이 뭔데? 요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는 문제 없죠? 요 길이 x라 그래봐. 그럼 뒤에 여기도 x일 거 아니야.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라는 걸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 문제 없죠? 그런데 x라는 놈이 어떻게 움직이는 놈인데 요 앞에 있는 요 삼각형만 내가 따로 그려볼까? 요 x라는 놈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냥 x가 요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당연히. 그러면 그 x라는 길이가 제일 길면 뭐겠어? 그냥 요 변의 길이 4고 제일 짧으면 뭐겠어? 높이 2루트 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x라는 놈의 범위가 뭔지도 알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 끝났네요. 그림이고 뭐고 다 지워버려도 되죠.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 요 범위에서 요거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지. 뭐 쉽지? 오케이? 잡아놓으면 최대 최소 나오고. 자, 23번도 한 줄로 끝나네요. 혹시 힘들게 했으면은 봅시다. 저게 뭔데요? 왜 한 줄로 끝났는데요? 일단 지금 그림은 문제에 주어진 거잖아, 그쵸? 그럼 코사인 C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고 싶은 건 솔직히 누구나 인정하잖아. 그러면 솔직히 산술기야. 너무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바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 아니 갑자기 산술기하를 왜 쓰는데요? 각시가 최대가 될 때라 그랬는데요. 코사인 함수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요. 어차피 삼각형의 각은 180도를 넘을 수 없잖아. 그럼 코사인 함수 그래프 머릿속으로만 0도부터 180도까지 생각해봐. 감소함수거든. 감소함수라는 게 뭔 소리야? 각시가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작아지는 거지. 결국 지금 무슨 문제가 됐어? 그냥 얘가 제일 작으면 얼마인지 그때 x값이 뭔지가 궁금하다라는 문제가 된 것이죠. 그냥 이해되죠. 오케이? 산술기하 쓰면 바로 최소값 나왔고 그때 x는 뭐야? 얘들 둘이 같을 때 x값 나오네요. 뭐 졸라 쉽죠? 쉽고. 자 24번 얘기해야겠고 아까 말했지만 도형 문제가 특히나 더 심해.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도 방법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쌤처럼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거의 맞췄으면 거의 다 그냥 됐다 라는 소리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첫 번째 방법만 일단 얘기해 보자면 이 각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세타라 그래. 같은 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거든. 같은 원주각에 대한. 이 호의 길이 당연히 같아요. 그러면 같은 호에 대한 현의 길이도 같거든. 이 현의 길이도 당연히 같아요. 그럼 그 같은 거를 그냥 K라고 해보자고. 이 같은 각은 그냥 세타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냥 코사인 법칙 2번 쓰는 개무지성 방법. 그냥 요 지금 적어놓은 거 뭐라고? 뇌 빼고 그냥 코사인 법칙 2번 썼다고.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 뭐냐?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 뭐냐? 그 두 개가 당연히 같은 거예요. 뭔 말할? 거기에서 요 변의 길이가 그냥 나와버렸네요. 나왔으면 다시 제자리에 넣어봐. 우리는 코사인 요각이 뭔지 나왔고 코사인을 안다는 건 사인도 자동으로 나온 거네요. 그러면 사인 값을 알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알잖아.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은 외접은 지름이다. 그러면 되죠. 아니면은 나는 코사인 법칙 싫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냥 저 우산 공식으로도 됩니다. 우산 공식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얘 곱하기 얘는 뭐야? 이렇게 끄어봐. 그러면은 얘 곱하기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길이 나오죠? 그럼 요 길이도 나오겠죠? 요 길이 나오지? 오케이? 그러면은 요 변 길이 같으니까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우산 공식 쓸 수 있거든. 그 두 개 적어놨죠? 오케이? 따라서 k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하면은 그래도 k가 바로 나오죠. 사실상 걸리는 시간이 거의 똑같다고 봐야겠어요. 뭐 말할? k를 구하는 방법 코사인 법칙 2번 쓰든지 아니면 우산 공식 2번 쓰든지 둘 중 뭘로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방법 뭘로 해도 상관이 없어. 뭐가 제일 나을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맞췄으면 됐네요.
여기까지도 졸라 쉽네. 그냥 풀이 적어놓은 것만 봐도 졸라 쉬운 냄새가 막 나죠. 일단 첫 번째, 너무 노골적으로 두 변이랑 끼인각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네요. 제발 코사인 법칙을 써주세요. 해서 마주보는 변 구하는 거는 뭐 이건 얘기 안 해도 되죠. 바로 나오잖아. 오케이? 세 변 길이 모두 아는 상태에서 시작하자고. 그런데 중3처럼 생각해봐. 중3처럼 생각해서 코사인이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생각해봐. 빗변분의 밑변은 얘일 거 아니야, 그치? 4분의 얘를 했더만 8분의 1이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쵸? 그러면 얘는 2분의 1일 거고 얘들 둘이 같을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중선을 끄으면 곧 수선 아니야. 수선을 끄으면 중선이고. 그쵸? 따라서 요 변의 길이가 1, 즉 여기는 4,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4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다? 결론적으로는 밑에 있는 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아낸 것이다. 뭐 문제 없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또 밑변에다가 수선 긋고 싶잖아. 그러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할 거 아니야. 근데 밑변 길이 아까 전에 구해놨잖아. 그렇죠? 따라서 수선을 끄면 어차피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니까 요 길이가 뭔지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가 뭔지까지 모두 알아내버렸다. 문제 끝났네요. 왜 끝났어? 코사인을 안다는 것은 사인이 뭔지 안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거든. 우리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분의 얘가 뭔지를 알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구하고 싶은 x라는 놈 나오고 쉽고 자 아직 맞췄으면 계속 됐네요. 26번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나도 깔끔 유식하게 뭐 방법 모르겠다고. 그게 뭔 소린데 그냥 좀 무지성 계산으로 한번 해볼까? 일단 두 변이랑 끼인각 코사인 값 주어져 있으니 노골적으로 그냥 요 변 길이 구하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요 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을 안다는 것은 당연히 뭘 안다는 거야? 사인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변이랑 끼인각의 사인 값이 뭔지도 지금 알고 있거든. 따라서 우리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뭔지도 아는 상황이다. 끝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넓이 어떻게 구했는데? 그냥 2분의 1 밑변 높이로 구했잖아. 2분의 1 밑변 높이 한 게 요 넓이가 돼야 된다고. 거기에서 AH 길이도 그냥 개무지성으로 구했다고. 오케이? 근데 M이라는 놈은 지금 2대3 내분점이라고 돼 있죠? 따라서 AH에다가 또 5분의 1 곱해갖고 계속 무지성 계산. AM의 길이가 뭔지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머리 썼나요? 아니. 그냥 계산했다고. 오케이? 문제 끝났네요. 왜 끝났어? 직각삼각형이 여기도 직각 아니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2개 이상 보이면 무조건 닮은 비 쓰라 그랬죠? 따라서 빗변 대 밑변 한 개 여기서 빗변 대 밑변이랑 같아야겠네요. 뭔 말아? 오케이. 따라서 닮은 비를 쓰면은 AP 길이가 나오더라. 그냥 더러운 계산 문제네. (527번) 뭐냈거나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봅시다. 좀 짜치는 말이지만 수학 문제 중에 눈치를 좀 채서 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눈치가 안 채지면은 졸라 힘들게 할 수는 있는데 눈치를 채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거 있지. 솔직히 약간 사기인데 개사기 정도는 아니고 요 반지름이라 요 길이라 느낌이 좀 와. 얘를 루트 3분의 2라고 생각해봐. 유리화하지 말고. 그럼 느낌이 더 세게 오잖아. 제발 루트 3을 곱해보세요. 얘가 돼요. 그게 뭔 소리야? 아하, 그냥 1대 루트 3. 그냥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인 건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요거 눈치 못 채도 풀리거든. 해롱해롱하고 막 그래 하면 돼. 근데 개빡치죠? 근데 솔직히 약간 눈치가 채지더란 말이야. 일단 중3 때 배운 거 원박계점에서 원의 끈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 는 것 때문에 6, 6, 2, 2, x, x 놓았단 말이야. 그 다음 아까 전에 배운 네제번 반지름 할 때 넓이 공식. 네제번 반지름 할 때 넓이 공식으로 이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값도 알더란 말이지. 따라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공식을 써서 똑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2분의 1 약분, 루트 3 약분 이항해봐. 바로 x 나오고. 그러면 넓이를 지금 얘라고 구해놨잖아. 나왔으면 지자리에 넣으니까 넓이 나오더라. 뭐 쉽지? 쉽고. 이렇게 좋은 것이 나왔어. 자, 지금부터는 지금 28번 문제부터는 끝까지 뭔가 맞췄더라도 방법이 여러 개니까 아 졸라 마음에 안 들게 했다 이러면은 잠깐 봐봐요. 거의 다 딸깍으로 되니까. 일단은 당연히 닮은 비 쓰고 싶은 건 이거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요 조만한 놈이랑 요 큰 놈이랑 여기 길이가 1인 거잖아 지금. 그쵸? 오케이? 따라서 1대3 얘도 1대3 여기 9 나오고 그러면 접선 길이 두 개 같으니까 여기가 9면 여기도 9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x라 그래보자. 그럼 이거 주의해야 돼. 여기에서 요까지가 x입니다. 그쵸? 그럼 1 빼면 요까지는 x 빼기 1이 되고 오케이? 여튼간에 뭐야? 세변 길이 전부 다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네요. 피타고라스 써봐요. x가 뭔지는 바로 나오더라. 그러면 다시 피타고라스 써서 요 길이도 구하는 거 문제 없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우리가 관심 있는 삼각형만 따로 떼서 한번 그려봅시다. 세변 길이 다 알더라고. 세변 길이 다 알면 뭐 하고 싶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 4분의 ABC를 써도 되고 막 이것저것을 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짓거리 다 필요 없네요. 뭐가 제일 현명하냐면 그 짓거리가 왜 필요 없냐면 우리 이 삼각형 넓이 이미 알아요. 해론을 안 써도 이미 안다고. 왜? 밑변 알고 높이 알잖아. 밑변 높이 아니까 이 삼각형 넓이가 뭔지를 이미 알더라고. 그리고 넓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넓이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넓이를 바로 알 수는 있지. 4분의 ABC를 써도 되는데 사실상 그것도 필요 없는 거죠. 왜? 뭐냐? 사인 값이 뭔지도 알잖아. 그렇죠? 사인 값이 15분의 12 5분의 4라는 것도 이미 알죠? 따라서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외접은 지릅니다. 4분의 ABC를 써도 완벽히 똑같은 결론 나옵니다. 4분의 ABC가 요거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냥 사인 법칙. 사인값 알고 마주보는 변하니까 그냥 사인 법칙 써서 반지름 알아내고 넓이 구하면 돼. 뭐 별거 아니지. 에? 못했거나 힘들게 했다. 못했거나 힘들게 한 사람 봅시다. 자주 단골로 등장하는 모양이 있어. 앞으로 도형 문제를 풀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모양이 첫 번째 뭐냐면 마주보는 각이 둘 다 직각일 때가 있고 두 번째 또 자주 등장하는 모양이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 직각으로 뭐 돼 있는 그런 그림 두 개가 단골로 등장합니다. 오케이? 결론이 뭐냐? 그냥 앞으로 이 모양 보이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게 왜 직각인지를 어떻게 생각한다? 반원에 대한 원주 각이라서 직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풉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라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요각이 직각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해라? 그냥 요게 지름인 원에 대해서 반원에 대한 원주 각이라서 둘 다 직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뭔 말할? 그러면 요 사각형 자체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 당연히 뭐야? 마주보는 각이야. 280도일 거 아니야. 요 각의 사인 값이랑 요 각의 사인 값은 어차피 같을 거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미 아는 상태에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 약간 느낌이 오거든. 뭐 말할? 요거는 그냥 기억합시다. 단골이니까. 알겠죠? 일단 세변 길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코사인 나오면 사인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공식을 써서 우리는 요 큰 삼각형의 넓이가 뭔지는 이미 아는 상황이야. 그런데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자면 요 삼각형을 세 삼각형으로 쪼개면 요 삼각형 넓이 더하면 뭐가 되겠어?
전체 넓이가 될 거 아니야. 솔직히 요 성분이 좀 궁금하다는 거는 인정하죠? 궁금한 놈을 x라 그랬을 때 요 삼각형 넓이 3x, 요 삼각형 넓이 2루트 7, 요 삼각형 넓이 4분의 5루트 7 바로바로 나온다고. 둘이 더한 게 전체 넓이다. 능가해서 요 변의 길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였죠? 오케이.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두 변이랑 끼인각만 알면 되잖아. x를 구했으면 두 변은 이미 안다고. 끼인각 사인값만 알면 되는데 그 끼인각 사인값이 아까 구해놓은 애더란 말이지. 아까 뭐라 그랬어? 요각의 사인값이랑 요각의 사인값이 어차피 같을 거거든. 뭔 말. 오케이. 2분의 1 두 변 사인 A를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그게 넓이다. 쉽다. 자, 맞췄어도 봐요. 꼭 나처럼 안 해도 됩니다. 방법이 매우 여러 가지라 맞추기만 맞추면 되고 당연히 쌤이 어찌하나 좀 비교 참조를 해라. 아직 안 익숙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도형 문제가 이렇게 푸는 게 꽤 자주 있어. 어떻게 냐면 뭐를 떼가지고 딴 데 그냥 붙여서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떼서 붙이고 싶냐면은 요 변의 길이가 같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가위랑 딱풀 갖고 와서 이거 잘라 떼 돌려 여기 붙이고 싶거든. 약간 붙이고 싶지 않나? 그러면 왜요? 그러면 뭔가 굉장히 마음에 든단 말이야. 왜냐면 30도, 90도, 60도니까 여기 120도인 건 이미 알고 있잖아. 여기 120도인데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는 30도죠 당연히.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왜 직각이었냐면 이게 지름인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직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은 이미 같은 상태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도 지금 30도로 같은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어? 요게 지름이라고. 요게 지름이니까 하나만 끄면 끝나죠. 어떻게? 이렇게 끄어도 이렇게 직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문제 끝났네요. 그냥 요 직각삼각형에서 1대 루트 3대 2가 성립을 해야겠네. 그러니까 바로 2루트 3이다. 쉽고. 물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마음속에 이해는 되는데 저 생각이 안 들면요. 안 들어도 당연히 할 수 있죠. 안 들었다고 치고 한번 해볼까? 요거는 그냥 바로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시험인데 이 생각이 안 들면은 그냥 머리 하나도 안 쓰고 진짜 수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냥 수식으로 한번 해보자. 요게 120도인 건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어.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대충 요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분의 요거 얘는 뭐라 그럴까 대충 A라고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A는 사인 90도분의 요거네요. 그쵸? 그냥 그짓 할 필요 없고 그냥 사인 세타가 뭔데요? 4분의 A잖아. 그쵸? 사인 세타가 4분의 A 빗변분의 높인 건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다. 자, 요 생각 안 든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다시 한번 보자.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세타가 되네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다시 사인 법칙을 쓰고 싶네요. 사인 법칙을 씁니다. 사인 세타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 요거는 A라고 하기로 했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은 사인 120도분의 우리가 원하는 X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우리 아까 사인 세타 구해놨잖아. 그쵸? 결국 어떻게 돼요? 4가 되네요.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이죠? 이항하면 결국 똑같이 X가 나온다. 두 가지로 해봤어요. 물론 방법이 한 2개 더 있어.
그 두 개 더 있는 방법으로 한 사람도 있어. 아주 수고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다 기억하면 되겠다. 떼서 붙이든지. 그 생각 안 들면 뭐 했어 지금은? 그냥 머리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냥 사인 법칙 써서 해도 된다. 쉽다. 계속 고고. 31번은 답 맞췄으면 됐네요. 할 말 없다는 소리입니다. 답이 14루트 3이다. 틀린 사람도 잉잉. 아니네. 3분의 178파이 빼기 14루트 3이네. 뭐 맞췄으면 됐어요. 못한 사람 뭐지. 일단 요 적어놓은 건 바로 수긍이 될 겁니다. 큰 원에다가 삼각형 빼고 작은 원 더하면 답이네요. 이 세 개 넓이 구하면 답이라고. 삼각형 넓이는 1초 만에 나오네요. 세변 길이 아니까 헤론의 공식 쓰면 끝났네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세변이 주어졌으면 삼각형 넓이 공식 두 개 더 있잖아. 4R분의 ABC를 해도 얘가 나와야 되고, 네저번 반지름 할 때 요거를 해도 얘가 나와야 되잖아. 오케이? 여기에서 라지 R 나오죠? 그러면 큰 원 넓이 끝났고, 여기에서 스몰 R 나오죠? 그러면 작은 원 넓이 끝났고, 계산하면 답이고. 쉽고 재미있고. 계산은 좀 귀찮아. 근데 여튼 머리는 하나도 안 썼잖아. 공식 3번, 공식 3번 써서 끝났다. 쉽다. 32번 좀 딸깍으로 되거든. 혹시 힘들게 했으면 봐봐요. 지금 내가 그림에 표시해 놓은 이 선분 길이들이 있죠. K로 표시한 이 선분 길이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모든 선분 길이는 문제를 푼 게 없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그냥 이 문제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적으면 요 선분 길이가 이렇게 다 나오거든. 왜 그런지 봐봐. 일단 제일 처음은 3대2라 그랬으니까 3K, 2K라고 놓았어. 그 다음 이거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3K, 3K라고. 여기까지 당연히 문제 조건이죠. 그 다음 사인 앱이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앱이랑 같다 그랬잖아. 그쵸? 따라서 그 사인 값이 8대5다는 게 뭔 소리야? 요 변 대 요 변이 8대 5대 8이다 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문제 조건 그대로 적은 거라고. 요까지도 문제 없죠? 그 다음 요거는 뭔데요? 요것도 사실 문제 조건 그대로 적은 거야. 문제를 푼 게 없어. 왜? 2분의 1 AB 사인 세타 공식을 생각해봐. 위의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2분의 1 요거 사인 2각. 큰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요거 사인 2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2분의 1도 똑같고 사인 요각도 똑같고 그게 뭔 소리야? 얘 곱하기 얘 하고 5K랑 얘랑 곱한 게 9대 35다 라고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요 전체 길이가 7K가 되어줘야지만 둘이 곱하면 9K제곱, 둘이 곱하면 35K제곱 해가지고 D가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긴 4K가 되고, 자, 요 선분 모든 길이는 뭐라고? 문제 푼 게 없다고. 그냥 조건 그대로 적은 거라고. 그 순간 문제 끝났네요. 왜? 세 변 길이 모두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잖아. 그런데 넓이가 주어져 있네. 자기 마음인데 헤론의 공식 써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아무 각이나 뭐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잖아. 그냥 요각 세타라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얘가 그냥 60도가 나왔어요. 코사인 법칙 쓰니까 말이야. 법칙 쓴 거다. 문제 끝났네요. 그러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공식을 써서 넓이 주어져 있으니까 K가 뭔지 알아냈다. 그쵸? 따라서 K가 뭔지 알아냈다는 것은 요 변의 길이가 나왔고 사인 60도분의 마주보는 변은 외저 번지름이다. 따라서 원의 반지름 나오고 쉽고 33번은 뭐 맞췄으면 됐네요. 근데 혹시 그런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대칭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원점이라고 하고 정말 대칭 이동해야지 막 좌표 진짜 대칭 이동한 거 좌표 구해갖고 점과 점 사이 그러면 계급형으로 풀리긴 해. 그렇게 하기 싫죠? 좌표축 안 잡아도 됩니다. 좌표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일단 요 선분 자체를 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합시다. 대칭 이동하고 요거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을 하는 건 똑같아. 오케이? 근데 좌표 굳이 안 잡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결국 우리가 요 선분 길이는 요 선분 길이랑 같고 요거는 세모 얘는 네모 선분이라 그러지. 요 네모 선분은 어차피 요 네모 선분이랑 같잖아.
결국 동그라미 세모 네모 더한 거에 최소값이 300이라고 주어져 있다. 여기에서 여기 거쳤다가 여기 거쳤다가 여기로 가고 싶은데 제일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제일 빨리 가려면 그냥 쭉 가야죠. 결국 요 각이 2배가 됐을 거 아니야. 따라서 요게 120도가 되는 것이고 x루트 3이 그대로 이동만 했을 뿐이니까 여기도 x루트 3 여기도 x루트 3이 되죠. 오케이? 결국 요 길이가 300이라고 주어져 있고 두 변이 x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고 중심각이 120도일 때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사실 코사인 법칙도 필요 없다. 왜? 120도라는 거는 너무 마음에 드는 각이거든. 반으로 쪼개고 싶잖아.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x루트 3이고 여기는 150이고 요때 x 구하라는 그냥 초등학교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드는 각일 땐 코사인 법칙도 필요 없다. 쉽죠? 34번 얘기해야겠고 이 그림 그렸으면 됐네요. 요 그림 그렸으면 됐다. 요 그림 생각 못 했으면 한번 볼까요? P가 막 어디를 움직이고 있대. 어디를 움직이고 있대. 그럼 어디에 있어야? 어디에 있어야 PAC가 제일 커지는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디에 있어야 될까? AC의 수직 2등분 선을 그었을 때 그때 원이랑 교점이 P여야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야 요 PAC라는 삼각형 넓이가 가장 커지겠구나. 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 답인 거다. 방금 말은 문제 없죠? 오케이. 원이 있고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있고 그거에 외접원이 있어. 그런데 지금 노골적으로 원의 반지름도 주어져 있는 거잖아. 넓이 있으니까. 그게 뭔 소리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사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인 법칙 하고 싶죠? 사인 60도분의 마주보는 별을 했더만 루트 3분의 14가 됐다. 따라서 일단 문제 보자마자 BC 길이는 바로 알아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요거 알고 이 각 알고 어떤 상황이에요? 요거 알아. 그냥 코사인 법칙 써봐요. 뭐 대충 얘만 x라고 놓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는 뭐 문제 없지. 써보면은 x가 8이 나오더라. 어떻게 했다고? 제일 처음에 그냥 사인 법칙 했다고. 요거 알아냈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다고? 코사인 법칙 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공식 써봐. 깔끔하게 x가 8이라고 나오더라. 요까지 계산 누구나 하죠? 그래서 요까지 계산했으면 사실상 문제 끝났네요. 왜?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현을 수직 2등분합니다. 그 현의 수직 2등분 선을 연장을 해가지고 원이랑 교점이 P 요런 상황이거든. 여기까지 됐죠? 우리가 지금 원의 반지름이 루트 3분의 7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 얘도 반지름 둘 다 루트 3분의 7입니다. 그 다음 현을 수직 2등분 했기 때문에 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 뭔지 알고 얘는 뭐야? 현이 2등분 돼서 4가 되겠죠.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서 요 조만한 놈의 길이도 알아냈다. 오케이? 문제 끝. 밑변 높이 다 아니까 넓이 구하면 됩니다. 아직까진 괜찮죠? 요거 35번은 잠깐 그냥 어려운 것만 하면 빡치니까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넣었나 보네. 못한 사람이 없죠? 그냥 적은 김에 아까워서 적은 거 얘기합니다. 혹시 영상 보는 사람 중에 모를 수도 있죠. 부채꼴 넓이가 아니야. 그냥 요 삼각형 넓이를 S1, S2, S3라고 했다. 오케이? S제곱부터 S8제곱, S1제곱부터 S8제곱까지 더하면 답이라고 돼 있네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쓰면 되죠. 두 변이랑 끼인각 전부 다 두 변이랑 끼인각 다 알잖아. 그쵸? 따라서 S1부터 S8까지 전부 다 식으로 표현되고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한 게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림 다 지워도 되네요. 그냥 요거 구하세요 라는 스텝 1에 있는 문제로 바뀌네요. 가뿐한 공식 쓰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코사인 10도를 제곱을 한 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더하면 1이 되죠. 똑같이 사인 제곱 70도도 똑같이 가뿐한 공식을 쓰면 코사인 제곱 20도로 바뀌고 얘랑 더하면 1이 되겠네요. 결국 1이 4쌍이 있게 되고 계산하면 답이다. 쉽고
36번부터 5개는 딱 턱걸이 1등급. 괜찮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킬러도 있어요. 고쟁이는 제일 어려운 게 딱 턱걸이 1등급입니다. 이게 1등급이야. 졸라 쉽다. 자, 뭐네 따보지. 일단 제일 먼저 노골적으로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원의 반지름 주어져 있잖아. 거기 루트 2 곱해봐. 거기 루트 2 곱하면 얘네. 그렇죠? 따라서 1대 루트 2. 일단 너무 노골적으로 여기가 90도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한각을 세타라 그랬을 때 여기 요각은 270 마이너스 세타. 그까지도 문제 없죠?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공식을 썼을 때 S1이건 S2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S1, S2 표현하는 것까지도 문제없네요. 얘는 부탁을 하고 있잖아. 각변환 공식을 쓰고 싶죠. 그쵸? 각변환 공식은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죠. 바로 공식 썼다고. 오케이? 따라서 양변 5로 약분하고 우리가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었던 조건은 요거더라는 겁니다.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등장하면 무조건 뭐야? 쓰라는 말이 없어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요거가 성립하면서도 요거는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구하는 거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오케이? 사인 값이 뭔지 코사인 값이 뭔지 알아냈네요. 문제 끝. 졸라 쉽다. 결국 무슨 말이야? 우리 코사인 세타 알아냈잖아. 그런데 두 변이랑 기인각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는데 마주보는 변을 구하고 싶은 아까 말한 노골적으로 코사인 법칙 쓰고 싶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사인 법칙 한 번만 써주면 x가 나오고 이게 제일 나은 방법 같네요. 딱 이 문제는 주의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둔각이잖아. 둔각에 대해서 사인 값은 양수고 코사인 값은 음수다. 아마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에헤 5분의 4면 5분의 3이야 무지성으로 그렇게 해서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537번) 맞췄으면 된 것 같네요. 나도 대단한 방법이 없네요. 모난 사람 봅시다. 37번 뭐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뭘까? 문제를 읽었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이 생기는 게 뭘까 말이야.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는 게 제일 관심이 가거든. 왜요? 삼각형에 외접원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을 쓰고 싶단 말이야.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은 외접원 지름이다는 걸 쓰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다고.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사인 값도 아는 거잖아. 그렇죠? 평행 4변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단 말이야. 어차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건 사인 세타건 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요 각의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요 각의 사인 값이 뭔지도 우리가 지금 이미 아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외접원 반지름도 알잖아. 따라서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다. 요까지는 수긍이 됩니다. 그쵸? 사인 요각분의 마주보는 변은 사인 요각분의 마주보는 변이랑 같을 것이고 그게 뭐랑 같다고? 외접원 지름이랑 같다. 거기에서 두 가지를 한 방에 알아내버리네. 거기에서 뭘 알아내? 얘는 얘다. 띠 길이 알아내는 것이고 얘는 얘다. 알파가 몇 도인지도 요게 45도라는 것도 알아내네요. 그러면 당연히 평행 4변형이니까 억각이 같을 거니까 여기가 45도고 여기는 직각이고 여기도 45도고 왼쪽에 있는 ABE는 직각 이등변이라는 것까지 자동으로 나왔다. 거의 끝난 것 같네. 왜?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뭔데? 그러면 솔직히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얘거든. 얘가 지금 제일 구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얘는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우리는 요 삼각형은 지금 이 변 알고 요 각도 알고 다 알잖아. 얘는 어쩔 수 없이 코사인 법칙 해야겠네요. 코사인 법칙 하든지 나는 코사인 법칙 너무 싫어요. 그럼 수선만 그어봐. 수선만 그어서 피타고라스 하든지 그게 코사인 법칙이야 결국. 오케이?
여튼 뭘 하건 간에 요 길이 알아내는 거는 막 문제가 없겠다. 지금 뭘 알아냈어? 요 길이 알아냈다고. 그런데 직각 이등변인 거 알잖아. 따라서 1대 루트 2를 활용해가지고 요 변의 길이도 모두 다 알아냈다. 오케이? 지금 뭐 구하고 싶어요? 뭐 구하고 싶냐면 요 삼각형. 여기가 지금 F죠?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다.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을 알면 되거든. 그쵸? 그런데 F라는 놈의 정체가 뭐냔 말이야. F라는 놈의 정체가 뭐냐면 2대1 내분점이더라. 어?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지금 아까 우리 요 길이 알아냈죠? 6루트 5라고. 요 길이 아까 알아냈죠? 2루트 5라고. 따라서 우리는 두 삼각형이 3대1 닮음, 3대1 닮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3대1 닮음이기 때문에 요 길이의 3분의 1이 요 길이가 될 것이다. 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그쵸? 결국 F라는 놈의 정체는 뭐가 된다? 2대1 내분점이었구나. 는 것도 알아내네요. 뭔 말할? 따라서 요 직각삼각형 전체 넓이, 요 직각삼각형 전체 넓이 10이라고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3분의 2만 곱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놈이 바로 나오게 되고. 별로 유식한 건 없네요. 그냥 뭐 공식 쓰고 뭐 그냥 그랬다는 거죠. 닮은 B만 좀 생각하면 되겠다. 자, 38번 얘기할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일 때 쌤이 막 방법 1, 2, 3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알으라는 소리고 다 방법이 난이도가 비슷하고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압도적으로 간단하면 하나만 얘기합니다. 얘는 솔직히 이게 제일 낫네요. 이게 뭐냐면 그냥 코사인 값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 아무 딴 거 안 쓰고 그냥 코사인 법칙만 한 건데 왜 그런지 볼까?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요 대각선 길이가 6대5라는 건 사실 문제를 푼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조건이 이거인 거거든. 왜? 한번 생각해봐. 우리 ABD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겠어? 2분의 1 요거 사인 이각을 할 거 아니야. CBD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겠어? 2분의 1 요거 사인 이각을 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2분의 1도 똑같고 요 각은 똑같으니까 사인 이거라는 것도 똑같잖아. 결국 지금 9대5라고 주어진 게 뭐가 주어진 거야? 6이랑 뭐랑 곱한 거하고 4랑 뭐랑 곱한 거하고가 그냥 9대5라고 주어진 거였구나. 그거는 뭐 비례식 세워서 계산하는 거 문제없죠. 바로 함산도 되잖아. 따라서 대각선 B는 그냥 보자마자 6대5인 거 알아. 그래서 6K, 5K 일단 놓아봤단 말이야. 그러면 코사인 요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그냥 쓰자고. 그냥 코사인 법칙 두 번 쓰니까 끝나네요. 왜? AC제곱이 뭐냐라는 것을 ABC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런데 똑같은 AC제곱이 뭐냐라는 것을 ADC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근데 둘 다 당연히 똑같은 AC제곱 당연히 둘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풀어봐요. 깔끔하게 풀립니다. K가 1이 나오네요. 문제 끝. 왜 끝났는데? 우리 요 삼각형 넓이 구하고 싶은데 지금 뭐야? 두 변이랑 끼인각 코사인값 안다는 건 사인값 안다는 거랑 똑같잖아. 결국 두 변이랑 끼인각 아니까 바로 2분의 1 AB 사인 세타 넓이 구해버렸다. 뭐 대단한 발상을 했나요? 안 했어.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간단했다. 물론 톨레미 정리로도 됩니다. 근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든다고. 자, 539번은 잠깐 확인해서 쌤이랑 다르면 그냥 쌤은 어떻게 하나 또 참조해보지. 요거 아까 방금 전에 38번 할 때랑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할 거거든. 비슷한 생각이 뭐냐면 E가 BD의 3대4 내분점이다 라고 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뭐 좀 당연한 소리인데 요게 3대4면은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도 수선의 길이도 3대4일 거 아니야. 둘이 닮음이니까. 그쵸? 이거는 당연한 소리잖아. 그치? 이 수선의 길이가 3대4라는 거야. 근데 요 수선의 정체가 뭔데?
밑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 위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네요. 밑에 있는 삼각형, 위에 있는 삼각형이 밑변은 AC로 똑같은데 높이가 3대 4인 거네. 그러면 당연히 넓이가 3대 4겠네. 자, 우리가 지금 뭘 안다고? 밑에 있는 놈 ABC, 위에 있는 놈 ADC, 넓이가 3대 4라는 게 그냥 문제 조건이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문제랑 똑같은 생각을 한번 해봐. 넓이가 3대 4인데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해? 2분의 1 요거 사인 이 각을 하겠네.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해? 2분의 1 요거 사인 이 각을 하겠네. 그런데 2분의 1도 똑같고 어차피 사인 이 각 똑같잖아. 자, 앞에 문제랑 거의 똑같죠. 결국 지금 3대 4라는 게 뭐다? 얘 곱하기 얘하고 얘 곱하기 얘하고가 3대 4라고 주어져 있었다는 거지. 두 문제 좀 비슷하죠? 그렇죠? 오케이? 얘가 1대2라는 건 문제의 조건이었어. 그러면은 1하고 뭐하고 곱한 거랑 2하고 뭐하고 곱한 거랑 3대 4가 되더라. 결국 얘는 3b, 2b라고 놓아야 그래야 둘이 곱하면 3a, 2b, 둘이 곱하면 4a, b, 3대 4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이해되나? 안 돼. 하나, 둘, 셋. 돼. 진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머리 쓰는 건 이걸로 끝이네요. 머리 쓰는 건 끝이고 이제 깔짝 계산하면 되네. 오케이? 따라서 여기가 120도인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고 싶어?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까요? 요거 제곱이 뭐냐? 요거 제곱이 뭐냐가 왼쪽 삼각형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똑같은 요거 제곱이 뭐냐라는 것도 여기 60도잖아. 오른쪽 삼각형에서 똑같은 그거 제곱이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오케이? 풀어봐. A랑 B랑 같다는 것도 쉽게 알아냈습니다.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얘가 뭐야? 얘가 뭐냐면 요거 제곱을 한 거야. 따라서 우리는 요 길이가 지금 루트 7a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사인 법칙을 또 해야죠. 왜? 아직 한 번도 안 쓴 게 뭔데? 원의 반지름 안 썼잖아. 삼각형이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 주어져 있다. 무조건 사인 법칙 써야죠. 각도도 120도 하는데. 그렇죠? 사인 120도분의 마주보는 별을 했더만은 외접원 지름이 된다. 는 거에서 A 나오고 AB 같다 그랬으니까 AB 모두 다 알아냈다. 문제 끝났네요. 왼쪽 삼각형 넓이 뭐예요? 2분의 1 요거 사인 120도. 오른쪽 삼각형 2분의 1 요거 사인 60도. AB 다 구했죠? 잡아넣으면 답이고. 여러가지 방법 중에 요게 제일 낫겠어요. 얘는 솔직히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으면 누구나 쌤이랑 똑같이 했겠네요. 쌤이 오늘 수업 제일 처음에 사인 법칙 증명을 할 때 어떤 놈을 딱 잡고 막 쭉 당겼잖아, 그치? 근데 당연히 마음속에 생각 못한 사람은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 생각 안 들면 어떻게 한대요? 일단 그 생각이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들어야 하냐면 도형 문제는 무슨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으면 말이야, 당연히 요 각이 주어진 그림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요 주어진 조건을 쓸 거 아니야. 지금 그림을 아무리 봐도 요 주어진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이 어디 있는지 표시를 못 하겠단 말이죠. 그럼 좀 표시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솔직히 좀 인정하죠, 그쵸? 어떻게? 쭉 잡아 당겨서 두 놈 다 이렇게 잡아 당겨봐. 잡아 당겨서 요렇게 오게끔 좀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 똑같이 알파, 여기가 똑같이 베타가 되는 건 문제 없죠? 오케이? 따라서 얘는 뭐야?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직각,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 여기도 직각. 따라서 요것 자체가 일직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에다가 현을 수직 2등분 했으니까 여기도 직각. 따라서 둘이는 평행하게 되고, 그러면 동의각이라서 여기도 알파, 여기도 베타가 되는 것이고,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의 정체는 뭐다? 얘랑 더한 외각. 요 외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고 요거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는 것이구나. 뭐 여기까지 문제 없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놔둬봐. 일단 놔두고 사인 법칙부터 써보자. 사인 알파분의 마주보는 변 AC를 하면 뭐가 나와?
요놈 반지름 R1이라 그랬을 때 2R1이 나오겠네요. 거꾸로 이항을 하면 사인 알파는 요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네. 사인 법칙 쓰고 이항만 해. 오른쪽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면 사인 베타도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거기에서 우리는 R1이랑 R2의 B, R1이랑 R2의 B가 3대2라는 걸.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인 것보다 단 한 개 좋잖아. 사인 법칙만 썼더니 R1과 R2의 B가 나왔고 R1은 3K, R2는 2K라고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딱 요 삼각형만 다시 그려봐. 딱 요 삼각형만 다시 그렸을 때 여기이 3K, 여기 2K, 얘는 주어져 있더란 말이지. 오케이? 코사인 법칙 쓰고 싶죠? 우리는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인 걸 알기 때문에 요거는 부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것도 이미 아는 것이거든. 따라서 코사인 법칙 쓴 게 얘다. 거기서 K제곱 나오고 구하라는 게 뭔데? R1이 3K니까 구하라는 게 결국 파이 9K제곱을 구하라는 거구나. 잡아넣으면 답이고. 오늘 목표 끝. 구라고.